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1장과 2장을 다 마쳤고요. 1장에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 신호가 무엇인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호와 시스템의 아주 기본적인 연산부터 시작해서 다루어 봤고요. 2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시스템 중에서도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리고 선형적인 시스템이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결론은 입력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한 컨볼루션으로 아웃풋이 표현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잘 살펴봤고요. 그래서 1장, 2장 내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에 이 동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챕터 3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장의 제목이 뭐죠? 네, 챕터 3장의 제목은 신호와 LTI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의 뭐죠? 프리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리의 리프레젠테이션은 프리의 트랜스폼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 방법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호 영역에서 신호와 시스템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주파수 영역으로 우리가 신호미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리의 트랜스폼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장 우리가 프리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ignals, 특히 우리가 살펴볼 시스템은 앞에 2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LTI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본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그널 위주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Discrete Time 시그널과 시스템에 대한 해석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Continuous Time 시그널에 대한 해석과 설명들이 나오죠. 우리는 주로 Continuous Time에 집중해서 시노미 시스템을 보도록 하고요. 이후에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한 해석은 혹은 푸리에 트랜스폼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더 이후에 여러분들 디지털 2학기 때 여러분들 배우게 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DSP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저는 교과서에 있는 부분 중에서 Continuous Time 시그널 부분만, Continuous Time 시그널 부분만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Complex Sinusoid and Frequency Response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LTI 시스템에 대해서만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여기서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이 어떻게 우리가 표현되는 건지,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준다 그랬죠?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 시그널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일러 공식이 뭐였어요? 익스포넨셜의 j 세타, 그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인데 지금 여기서는 오메가를 각주파수로 하는 그런 사이누소이달,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 시그널을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j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j 사인 세타로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세타 값이 오메가 t로 주어져 있는 값이니까 이 값은 이런 시그널이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는 시그널은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인데, 즉 삼각함수를 우리가 형태로 가지는 신호인데, 그런 신호인데 복소수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실수분은 코사인, 허수분은 사인 형태의 코사인 사인 시그널로 표현되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플렉스 형태로 주어지는 삼각함수예요. 그럼 실제 시그널이 어떻게 이렇게 복소수로 주어지게 될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들이에요? 항상 실수부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걸 각각 우리가 표현해 볼까요? 실수부를 우리가 표현해 보면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실수부 시그널, 리얼 펑션이죠. 코사인 오메가 t를 그려 봅시다. 오메가 t는 이런 시그널이 되는 거죠. 0일 때 1을 지나는 이런 시그널이 되겠죠. 얘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것이고요. 사인 오메가 t는 뭐예요? 사인 오메가 t도 수직선 위에서 시간 t에 대해서 주어지는 사인 오메가 t는 여기서는 이 사인 오메가 t는 뭐예요? 얘는 실수값으로 수직선 위에 표현되는 거고요. 그 앞에 순허수부 j가 붙어서 이 값이 허수가 되는 거죠. 허수의 값을 가지는 함수가 되는 거죠. 아무튼 사인 오메가 t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로 이렇게 표현되는 시그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가 1이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는 각각 실수값을 아웃풋으로 내보내죠. 사인 오메가 t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코사인 오메가 t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가지는 함수예요. 그 시그널을 내보내는 그런 실수 시그널이 두 개가 만나서 어떻게 되죠? 복소수 시그널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복소수 시그널이라는 건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 시그널,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복소수 시그널이라는 거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두 개의 실수 시그널을 하나의 시그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허수부하고 실수부는 항상 어떻게 되죠? 독립적이죠. 이 값이 이 전체 값이 같으려면 요 값이 따로따로 같아져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실수부와 허수부는 항상 독립적으로 하나의 값을 표현해 주는 거죠. 실수값을. 따라서 우리가 복소수 신호도 결국엔 두 개의 실수 신호에 그냥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무선 통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어,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실제로 이런 컴플렉스 시그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하게 신호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신호를 따로 표현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이 두 개의 신호를 이 exponential j 오메가 t라는 이런 간단한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있습니다. 복소수 신호로 표현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복소수 신호를 이렇게 두 개의 실수 신호에 어떤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뭔지 봤으니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볼 텐데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것도 프리퀀시 리스폰스도 어떤 프리퀀시 리스폰스죠? LTI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냐면 입력 시그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즉 오메가라는 각주파 수만 가지는 코사인 사인 시그널이죠. 그걸 우리가 어떤 HT, LTI 시스템에 입력값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건 LTI 시스템이고요. 그랬을 때 아웃풋을 우리가 구하면 그 아웃풋이 독특한 형태가 됩니다. exponential j 오메가 t를 우리가 입력으로 넣었을 때 그때 아주 독특한 형태가 되는데요. exponential j 오메가 t의 특성은 뭐예요? 삼각함수 중에서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죠? 각 주파수가 오메가인 값만 가지는 것이죠. 그렇죠. 오메가인 각 주파수를 가지는 특정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그 하나입니다. 이 전체에 이 시그널에 포함되어져 있는 주파수는 오메가 주파수 하나죠.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에요. 얘를 집어넣었을 때 yt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이게 LTI 시스템이니까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 관계가 어떻게 주어지죠? 네, 컨볼루션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이 장에서 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HT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표현하는 거죠, 시스템에. 그러니까 HT와 입력 XT의 컨볼루션으로 우리가 아웃풋 YT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YT는 XT와 HT를 먼저 써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HT와 컨볼루션 XT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컨볼루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xt는 지금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주어져 있고요. 컨볼루션의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h는 어떻게 바꿔요? 타우 축으로 바꾸죠. d 타우로 우리가 적분을 해줄 거니까 ht는 h 타우로 바꾸고 xt는 타우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반전시켜서 마이너스 타우 해주고 그 다음에 t만큼 이동하니까 t 마이너스 타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t에다가 t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되죠? t 마이너스 타우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j 오메가에 전체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가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타우 축에 대해서 적분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컨볼루션의 정의에 의해서 xt와 ht를 컨볼루션 해준 결과죠. xt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요 값은 이제 분리가 되겠죠.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하고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타우하고 상관없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상수처럼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풀어서 쓰면 h 타우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의 t 지수 형태에서 더하기나 빼기는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곱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d 타우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타우하고 상관이 있는 함수고 얘도 타우하고 상관이 있지만 얘는 타우하고 상관이 없는 t 오메가 t에 대한 값이죠. 따라서 이 값은 이 적분에서 상수처럼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오메가 t 형태로 표현되고 남은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h 타우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xt를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형태로 놨더니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어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에다가 여기에는 이제 t가 없죠. t가 들어있지 않은 어떤 상수값으로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서 정의된 어떤 상수값으로 이 값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얘가 뭐였죠? 코사인 사인이었어요. 코사인 사인을 집어넣었더니 아웃풋이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 t에 대해서는 여전히 코사인 사인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특정한 오메가에 대해서 그 코사인 사인이 가지고 있는 오메가 값, 각 주파수 값에 대해서 정의되는 어떤 함수의 상수값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상수배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어떻게 증폭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수값이 곱해져서 아웃풋 값이 동일한 형태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보통 시그널이 그렇지 않잖아요. 인풋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뭐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그런 거 예제에서 봤지만 신호의 형태가 전혀 달라지죠. 어떤 임의의 시스템에 넣었을 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같은 경우에는 LTI 시스템이기만 하면 yt도 여전히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에다가 어떤 상수값이 곱해진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상수값은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나오겠죠. 타우에 대해서 적분이 돼서 다 어떤 값으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값을 hj 오메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값을 hj 오메가라고 정의하고요. 오메가에 대한 어떤 LTI 시스템에 대한 오메가라는 그런 각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응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임펄스 응답이 아니라 주파수 응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주파수가 오메가인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넣었을 때 그때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앞에 붙는 개수다. 그래서 얘를 임펄스 응답이다. 죄송합니다. 주파수 응답이다 라고 정의하고요. 이 값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h 타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타우 d 타우 얘를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정의하기를 주파수 응답이다. 주파수 오메가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 response라고 정의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웃풋 yt는 뭐가 되는 거죠? yt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yt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에다가 뭐가 붙는 거죠? 앞에 h의 j 오메가라는 오메가에 대한 함수 값으로 나오는 시간 t에 대해서는 상수죠. j 오메가 t에 대해서 이런 시그널로 아웃풋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이런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두 개를 더한 거죠. 그 두 개를 더한 시그널을 입력으로 넣으면 아웃풋은 LTI 시스템이면 항상 동일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요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hj 오메가라는 복소수 상수죠. 복소수로 표현되는 어떤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는 어떤 개수가 앞에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코사인 오메가 t가 복소수 개수가 붙으니까 앰플리튜드가 바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가 시프트된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로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거의 아웃풋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로 여전히 주어집니다.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는 주파수가 똑같아요. 그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에 same frequency 오메가를 가지고요. 단 얼마만큼 곱해지는 거예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만큼. H 오메가만큼, H의 J 오메가만큼 우리가 곱해져서 나오는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만큼 실제로 이 시그널이 앰플리튜드가 변하고 페이지가 약간 시프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HJ 오메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HJ 오메가라는 건 지금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타우 값을 어떤 H 타우는 어떤 실수 값으로 주어지는 임펄스 리스폰스가겠죠. 그죠? 임펄스를 넣었을 때 응답이니까 주로 실수 값으로 나올 겁니다. 복소수일 수도 있죠. 우리가 시스템을 그렇게 정의했을 때는. 근데 보통 실수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그 두 개가 곱해져서 적분을 했으니까 그 결과값은 역시 이 값은 복소수일 거예요. 복소수. 복소수는 여러분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죠.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로 표현할 수도 있었고 제2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 페이즈를 가지는 익스포넨셜 형태하고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하고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HJ 오메가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이제 컴플렉스 값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컴플렉스로 주어지는 컴플렉스 값을 가지는 컴플렉스 펑션입니다. 근데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다른 값을 가지겠죠.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함수겠죠.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서 컴플렉스 펑션으로 주어지고요. 컴플렉스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HJ 오메가는 우리가 HJ 오메가의 절대값, 즉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그리고 페이지가 존재하겠죠. 복소수니까 J의 아그 펑션의 HJ 오메가 이렇게 우리가 복소수 시그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H의 J 오메가를 우리가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 중에서 그죠? 복소수니까 그 중에서도 절대값만 표현하는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그 부분, 즉 페이즈죠. 전체 HJ 오메가 복소수 값의 페이즈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페이즈 부분을 페이즈 리스폰스다라고 표현합니다. 페이즈 응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매그니튜드고요. 이 부분이 이제 페이즈예요. 익스포넨셜의 J의 어떤 꼴로 페이즈 파이 부분, 그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HJ 오메가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YT의 값으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YT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페이즈와 매그니튜드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표현을 해주니까,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하고 YT는 어떻게 되죠? 이 페이즈하고 곱해진 형태로 주어지고요. 매그니튜드는 그대로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H의 J 오메가. 요건 이제 실수 값이죠. 그죠? 이 복소수 시그널 아웃풋에 대해서 절대값, 매그니튜드 부분을 가지는 실수 값을 표현해 주고요. 거기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J 오메가 T에다가 요 페이즈, 아그 펑션 오브
HJ 오메가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값을 어떻게 해주는 거죠? 더해주면 되겠죠. 아그 펑션 HJ 오메가. 뭐 대괄호로 쓸까요? 이렇게 표현되는 시그널이 만들어질 겁니다. 최종적으로. 맞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인풋 시그널이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의 합으로 표현되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는 컴플렉스 시그널을 우리가 입력값으로 넣으면 어떤 LTI 시스템에다 넣으면 그래야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아웃풋은 항상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죠? 동일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즉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로 표현되는 그런 펑션에 hj 오메가를 곱해져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hj 오메가는 오메가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는 함수 값이고요. 그것은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yt를 표현해주면 어떻게 돼요? yt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얘는 각각의 시그널이 얘를 우리가 그러면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해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시그널을 여기서처럼 입력 시그널을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한 것처럼 얘도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해주면 h의 j 오메가만큼 다 각각의 절대값만큼 다 곱해주고요. 코사인의 세타 값이 뭐예요? 세타 값이 이걸로 바뀌죠. 그래서 오메가 t에 플러스 arc h j 오메가. 그렇죠? 얘는 결국에 뭐였어요? 결국에는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페이즈 부분이죠. 그 부분만큼 더해져서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플러스 j의 h의 j 오메가. 매그니튜드를 역시 똑같이 가지고요.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의 똑같은 페이즈 시프트를 가지겠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yt를 만약에 그리면 어떻게 돼요? 입력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yt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yt라는 거는 실수부를 먼저 그리면 실수부는 hj yt의 실수부니까 우리가 real 파트 yt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리얼 파트죠. 얘를 그려보고 또 허수부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미지너리 파트 yt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우리가 그려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그니튜드가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코사인의 오메가 t니까 요 코사인 오메가 t하고 똑같죠? 그림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매그니튜드가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hj의 오메가로 늘어났어요. 매그니튜드가 h의 j의 오메가,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매그니튜드만큼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상한과 하한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에서부터 늘어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h의 j 오메가 절대값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코사인 오메가 t였죠?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질 텐데 중요한 건 이 주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오메가니까 똑같죠? 똑같이 여기서 한 주기를 가지는 이런 시그널일 텐데 얼마만큼 시프트 했어요? 네, 오메가를 묶어준 이후에 요 값만큼 시프트 했겠죠? 그래서 특정한 값만큼 원래는 이렇게 주어질 이 값이 아그 페이즈가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페이즈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런 시그널이 되겠죠? 페이지가 0일 때. 그런데 이만큼 시프트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값만큼 시프트 돼서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값만큼에 의해서 주어지는 값만큼 이렇게 시프트 된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 주기는 어때요? 오메가 t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주기는 똑같겠죠? 맞죠? 사인 오메가 t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오메가 t도 동일하게 시프트 된 형태로 크기는 얼마만큼? hj 오메가에서 절대값 마이너스 hj의 절대값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요. 역시 동일하게 이 값을 가지고 원래 사인이었죠. 얘가 0이면 아그 값이 결과적으로 이 페이지가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페이지가 0이면 이런 미안합니다.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형태로 주어져 있죠. 사인으로 주어지는 이 매그니튜드를 요만큼을 가지고 사인 형태로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인데 그렇죠? 그 값이 시프트 됐죠. 그래서 이 시프트 된 값만큼 똑같이 시프트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주어질 겁니다.
이런 시그널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사인 시그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프트 되는 값이 얼마만큼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주어지는 값이죠. 요 아그 HJ 오메가만큼의 값에 의해서, 물론 오메가로 묶어주니까 그거에 대한 값이 보정돼서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 HJ 오메가 값이 뭐예요? 이 부분이 HJ 오메가의 값이 뭐예요? 이 값이 여기서 주어지는 이 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와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페이즈 리스폰스와 매그니튜드 리스폰스가 각각 어떻게 되는 거죠? 페이즈 리스폰스와 매그니튜드 리스폰스가 입력 시그널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에 적절하게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시프트된 형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시그널을 바꿔주는 거죠. 인풋 시그널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였다 라고 하면 아웃풋 시그널이 프리퀀시, 이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가지는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만큼 보정된 형태로 새로운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오메가 t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누소이달의 모양은 꼭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죠. 모양이 커지고 이동하고 두 가지 효과를 가지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입력 시그널이 그대로 그 동일한 형태로 항상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시스템이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해서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 형태로 주어지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네, 이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LTI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